자, 2024학년도 6월 평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공통이 매우 어려웠고요. 자, 미적하고 확통은 이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확통은 쉬운 게 맞습니다. 확통은 수능 때 확실히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분은 경향이 좀 달라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미적분을 다룰 때 논해 드리겠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등차 수열이 있고 A2가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bn이 이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인데 딱 보자마자 공차가 d인 수열,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수열, 합하면 공차가 2d인 수열이다. 두 배로 많이 커지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아니면 이제 뭐 하나씩 구해 보셔도 돼요. b1은 a1 더하기 a2니까 자, A1은 여기서 공차가 하나 빠져 있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한번 하나만 더 써줄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A2 더하기 이제 A3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A2가 이제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A3는 마이너스 4 플러스 이제 D가 되는 거죠. 그죠?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될 거고, 자, Bn 자체는 이제 여기서 D씩 더해지고 여기서 여기 갈 때 D 더해지니까 이제 2D가 더해지는 그런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그다음 거는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겠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형 구조를 좀 생각을 하시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여기 A1, A2, A3, A4, A5가 있어요. A1, A2, A3.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게 되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게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차 D만큼씩 커지잖아요. 그치? D만큼씩 커져서 여기 기준점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t,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d,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알겠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pn이라는 애가 이제 두 배씩 많이 커지는 애가 얘랑 공통이 딱 교집합이 세 개가 있으려면, 똑같은 놈이 세 개가 나오려면은 B에는 어떻게 좀 가져야 될 것 같냐면, 얘보다 두 배로 많이 커지는 수열이니까, B에는 얘보다 두 배로 많이 커지는 수열이니까, 자, 일단 A1, A 똑같고 A3랑 똑같은 값이 하나 나오고 A5랑 똑같은 값이 하나 나와야 된다. 왜? 얘는 D씩 커질 때 얘는 2D씩 커지니까 이렇게 같아져야, 저렇게 세 개가 마주쳐야 교집합 세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B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서 여기가 시작점이 이제 B1이고 여기가 B2, 여기가 B3여도 되지만 여기가 B2, B3, B4여도 되고 B3, B4, B5여도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B4, 5, 6면 6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B1과 이제 A1이 같아지는 경우야. 근데 B1은 여기서 구해놨듯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T고, A1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니까 이거 넘어가면 날라가니까 이 새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그죠? 저거는 지가 저렇게 되는 D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B2랑 A1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B2, B3, B4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B2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D라 하시고, 그다음에 A1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하시면 넘겨서 2D고 요건 4가 될 거니까 공차는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공차가 2면은 내가 20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에서 공차 2를 간격이 18번이니까 더해 주시면 32라는 값이 나와서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값이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이제 B3랑 이제 A1이랑 같아지는 경우, 이게 세 번째인데, B3는 내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3는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3D라고 할 거고, A1은 내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라고 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넘겨서 4D, 그 다음에 이거 4니까 공차가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20번째 항을 구했을 때는 저기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에서 공차를 18번 더하면 되는데 공차가 1이니까 이거 더해주면 14. 그래서 14랑 32랑 더해서 정답을 우리는 4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지금에서 멘트 좀 하자면은, 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선생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늘상 하던 일이니까 하지만, 이 선형구조 안 떠올랐으면 여러분들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 다 확인해야 돼서 좀 힘들었을 거고, 저걸 이제 노가다로 풀어서 맞출 수도 있으나, 계산이 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으니까, 빨리빨리 떨어져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등차 시열이 간격이랑, 그죠? 선형구조, 부호 변화 지점, 이 두 가지를 관찰하는 거라서, 연습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정답률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수업 듣는 아이들 정답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그리고 그 12번 문제 EBS에서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유사 유형의 연습 할 수 있도록 넣어서 드릴 테니까 몇 가지 더 연습하시면 좀 정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조그만 원이 있고 크다란 원이 있는데 그들이 접하고 있고요. 지름의 비가 이제 1대2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름을 이렇게 쫙 긋는데 이게 1대2로 내분돼서 왜 저번에 반지름의 비, 지름의 비 전부 1대2니까 일단 사인 법칙부터 때리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저게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되게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는데 저도 이제 약간 이 새끼 좀 어려워 보여서 좀 나중에 풀까 살짝 고민도 좀 했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뻔하다. 우리가 일반 논리대로만 접근하면 그림은 좀 복잡하지만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림을 이거 그리기가 꽤 힘드네요. 그림 망했네. 그림 망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 여기 만나는 지점에 P1, P2가 있고 가운데 2가 있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거기가 이제 Q1, Q2인데 Q1, Q2인데 문제는 여기가 좀 짧은데 제가 그림을 좀 망했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 방식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요 길이가 이제 얼마고 3이고 자,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니까 2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 각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요 각이 이제 세타 1이라고 하시면은 코사인의 세타 1이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저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요. 자, 요쪽 각이 둔각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각은 제가 이제 세타2라고 하고 한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BD의 길이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 두 변 사이각 다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코사인, 위에 쪽에서도 코사인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서 여기 A 더하기 B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두 개 구할 거니까 양쪽으로 코사인 법칙 한 번은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면 일단 주권 다 있으니까 구하고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BD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딱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시키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9, 4, 4 하면은 17 나오게 되고 저 노란색의 길이 루트 17이라고 일단 써놓고 갈게요. 루트 17 일단 쓰고 갑시다. 됐죠? 예,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 지름의 비율이 이제 1대2다. 여기 1대2로 내분됐다는 얘기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좀 쓸게요. 자,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잘 봐. P1, P2의 맞은편에 잘 봐. 사인 법칙 쓰려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필요하잖아. P1, P2의 맞은편에 사인 세타 2라고 하시고 사인 세타 2라고 하시고 자, 그것의 값이 이제 2R.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쓸게요, 제가. 자, 그다음에 밑에 쪽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인 법칙 쓰시면 Q1, Q2의 맞은편에 사인 세타 1이 있다. 자, 이렇게 사인 법칙 때리셔서 자, 그것을 우리는 2R이라고 쓰면 되겠죠. 저렇게 사인 법칙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왜 저번에 이제 지름의 비율이 몇 대 몇 나와? 그것이 2대 1이다. 그래서 나눴을 때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P1, P2, Q1, Q2는 전혀 다른 길이긴 하지만 문제의 길이비 주어져 있죠. P1, P2를 3K라고 쓸 수가 있고 Q1, Q2를 거기 문제에 5루트 2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5루트 2K라고 써놓고 하시면 어머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2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K는 어차피 약분시키면 됐고 자 여기 제가 사인 세타 2 그럼 요것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1 하시고 사인 세타 1 하시고
여기 이제 3이 분자로 갈 것을 이쪽으로 나누면 이제 6이 될 거고, 분모에 5루트 있잖아. 5루트 있는 걸 이쪽으로 곱하시면은 5루트 2가 되면서, 아, 저거 얘네 둘의 비율이 6분의 5루트 2다라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잘 봐. 자, 코사인 세타 1 있으니까 사인 세타 1 구할 수 있어요. 삼각비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하면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3분의 얼마? 2 루트 2다. 이렇게 일단 사인 세타 2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 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 세타 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 2는 사인 세타 2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1에서 5루트 2분의 6을 이렇게 뒤집어서 곱하는 꼴이야. 그죠? 5루트 2 이쪽으로 가고 6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사인 세타 2 이쪽으로 오면 그러면 사인 세타 3분의 2루트 2에서 2루트 2에서 곱하기 5루트 2분의 6을 곱하면 되니까 어머 의외로 이제 문자 숫자는 간단하게들 나와요. 33 약분되면서 아, 이 값이 이제 5분의 4구나. 의외로 계산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구나라는 거 이제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인 세타 2가 5분의 4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코사인 뭐까지 세타 2까지 구해 주시면서 자, 그거 5분의 몇이라고 3이라고 하고 싶은데 항상 이제 신경 쓰실 게 세타 2가 이제 둔각이잖아. 자, 둔각이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딱 붙여 주시면 계산이 일단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알겠지?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이제부터 자, 하나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 나갑시다. 첫 번째. 여기 각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거 때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에서 ABD의 넓이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삼각형 그럼 ABD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2지. 사인 세타 2 요거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5분의 4 하셔서 걔가 넓이가 이제 몇이다? 2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 4, 2 약분시키고 나면 저거 AB가 몇이라고 쓸 수 있냐면 5라고 쓸 수 있다. 알겠지? 이게 두 번째. 자, 맨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또 씁시다. 여기 이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은 루트 17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2AB 2의 AB인데 AB가 5의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때릴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거 지워져서 이제 6이라고 하시고 6 넘어가면 11 됩니다. 뭐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게 6이니까 넘어가면 11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건 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우리 곱셈 공식 잘 써주시면은 이게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더해서 10 넘어가면 2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제곱이 21이니까 루트 씌우면 정답은 루트 21이다 라고 해서 답을 1번에다가 체크하시면 정답 나오거든요. 자, 어려운데 써야 될 것들은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거 그 순간에 몇 번 저런 문제들을 좀 풀어서 맞춰봐야 그냥 뭔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습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계속 앞으로 저런 문제들을 많이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4번. 제가 시험 앞두고 전주에 속도 가속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그죠? 제가 이제 19번 20번 난이도로 나오니까 맞추면 점수 등급이 확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속도 가속도 문제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그 문제 번호에 비해서는 꽤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확 공부하셔서 좀 반드시 맞춰내야 되는 그런 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되고 저게 이제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저거에 가해서 자, 그러면은 저거 이제 그 한 번만 바꿔야 되는데 저 그림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게 이제 속도 함수잖아요. 그죠? 속도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속도 함수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인 4차 함수니까 내가 얘를 갖다 이제 일단 0에서 인수 하나는 있고 0에서 한수 있고 1에서도 인수가 있어. 그래서 인수가 있는데 또 다른 인수는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지? 근데 여기 인수가 이게 다 됐으니까 혹시 이런 데 좀 접해줘야 인수가 하나는 중군으로 나와줘야 부호 변화가 생기
생기는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서 이제 부호 변화,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저기 한 번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중에서 이제 중근을 좀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저게 중근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A가 0인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속도 함수가 이것도 T가 되고 이것도 T가 되니까 마이너스 T의 3승이고 이제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0에서 이제 뒤틀리면서 이렇게 갔다가 1에서 뚫는 이런 함수가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 위치 함수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은 무시할 거고 오른쪽만 볼 건데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이 지점이 이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위치는 속도가 양이니까 앞으로 좀 갔다가 음이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위치 함수는 이런 변화를 하게 되는데, 위치 함수로 봤을 때는 여기가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고 속도 함수로 봤을 때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다. 뭐 이거 제가 바로 전주에 연습을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이제 중근을 또 얘랑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A가 1인 경우에 저 속도 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T랑 T-1의 제곱과 이제 T-2 이렇게 속도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0에서 뚫었다가 1에서 접했다가 0에서 뚫었다가 1에서 접했다가 다시 2에서 뚫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앞으로 가다가 잠시 멈추는데 또다시 속도가 양이면서 앞으로 가니까 운동 방향 바뀌지가 않고요. 여기서만 운동 방향을 바뀌니까 이것도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2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구나 라고 두 번째 케이스 저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A가 2분의 1이어서 요거랑 중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속도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랑, 자, A가 저렇게 되면은 T-2분의 1이 하나 있을 거고 요거랑 중근이니까 이제 T-1의 제곱이야.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0에서 뚫었다가 2분의 1에서 뚫었다가 이렇게 돼요. 그죠?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뚫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0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2분의 1이 있고 1이 있는데 얘는 속도가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고, 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음수여서 뒤로 가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요 세 가지 다 운동 방향 한 번만 바뀌는 지점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럼 내가 0에서 2까지 VT, DT를 구하면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오겠죠. 저것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얘는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아마 음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양수 음수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간 양까지 위치 변화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갔다가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여기 이거 뒤로 간 양이 나와서 위치 변화량이 아마 음수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 가장 크려면 이렇게 상쇄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쭉 0에서 2까지 앞으로만 쭉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요 모양이 여러분들 최소가 나오는 지점이다. 최대가 나오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2까지 VT, DT는 저거를 그대로 쓰셔서 마이너스 T에 T-1의 제곱에 T-2의 DT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 나와. 의심이 가시면 이거 세 번 다 해보시면 돼요. 해설지 아마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전개하셔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적분 바로 전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적분의 핵심은 넓이 공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전개하면 좀 힘드니까 한 칸을 평행 이동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하시고, 한 칸 평행 이동하면 t 플러스 1, 여기다 한 칸 평행 이동하면 t의 제곱이고 요거 이제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적분하면 훨씬 편안하다라는 거지. 얘랑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것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t의 4승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우리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이거 dt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할 건데 이 새끼 또 우함수야. 우함수니까 0에서 1까지만 해서 2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거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의 t의 5승이고 플러스 3분의 1의 t의 3승 이렇게 되면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하시면 정답이고, 이거 15분의 5, 15분의 3 하면 15분의 2, 이거까지 곱하면 15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을 우리가 3번에다 체크하시면 되는데, 문제 참 좋다고 생각해. 이거 평가원스럽게 정말 깔끔하게 잘 낸 문제고, 앞으로
적어도 속도함수, 위치함수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니까 그냥 미리 확 이번에 틀린 김에 아니면 헷갈렸던 김에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도 가속도에 대한 프린트 버전 2도 엔제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기존 프린트 먼저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됐지?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미스 없이 풀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앞에 거에서 한두 개 좀 막히고 나갔으면 꽤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저만식부터 쓰고 갈게요. 그럼 n 플러스 1이 자,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k 그 an이 음수면 저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k이고 an이 양수면 저렇게 갑니다. 알겠지? 저 케이스 분류가 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a1이 k인데 되게 하기 싫은 구조인데 저거 6항까지 내가 계산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A1이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A1을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A1K에다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하시면 A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2니까 숫자로 나와서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야. 알겠지? 그러면 A3까지는 확실하게 확정하고 갈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A3는 음수여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하시고 A3는 여기 A2니까 2 넣으면 플러스 4고 마이너스 K 하셔서 여기까지는 2 마이너스 K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A3가 A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분류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케이스 분류가 좀 들어가야 되고 자, 요게 양수냐 음수냐가 좀 중요한 문제죠. 그죠? 양수냐 음수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 K가 솔직히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수가 밑에구나. 밑에 K가 1이어야 양수고 나머지 2부터는 전부 0이거나 음수거든요. 그래서 K가 이제 2 이상이 되면 요 위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케이스 분류 좀 해주시고 K가 1이면은 이제 밑으로 가요. K가 1이면 밑으로 가서 여기 AN이 전항이 2-K이고 전항의 넘버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하시면은 이 새끼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K는 또 몇이니까 K는 1이니까 1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6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6 다시 자 여기 K가 1이니까 2에 여기가 K가 1이니까 여기는 항의 넘버 전항이 3이니까 마이너스 6 잘 합시다. 자, A1이 전항이 이제 1입니다. K가 1이면 전항이 1이고 여기가 3대 6이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6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좀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여기 숫자 확정됐으니까 여기 이제 A4 됐고 A5 여기 A6를 좀 해보시는데 자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6이면은 사항이 이제 마이너스 6이면 음수니까 또 위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쓰시고 전항의 넘버 4니까 2배 하면 8되고요. 자 K가 지금 1인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하시면은 저게 A5가 다시 1로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나오고 A6는 다시 이 새끼 양수니까 또 밑으로 가네요. 자 밑으로 가시면 A6는 밑으로 가시면 전항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겠지? 근데 얘가 지금 1인 상태잖아.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10 하면 음수가 2개여서 곱하면 음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안 되니까 제끼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지? 제끼고 가셔도 되고 뭐 하나씩 확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K가 이건 안 되니까 K가 2보다 크다. 일단 K는 2보다 크다는 확신은 좀 하게 되고 K 2보다 크면은 이거는 음수라고 봐서 여기다가 이제 딱 넣으시면은 음수를 딱 넣으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음수면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네. 저기 전항이 이제 2-K고 자 이거 항의 넘버 3이니까 2배 하면 6이고 이제 마이너스 K다 해서 여기가 이제 8-2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8-2K라고 쓰고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 분류가 좀 들어가거든요. 케이스 분류가 좀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여기 8-2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럼 양수가 되려면 이거 K가
2나 3인 경우가 있고 K가 2나 3인 경우가 있고 자 이거 음수가 되려면 K가 이제 4 이상이면 되거든요. 4 이상이면은 요게 이제 또 음수가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푸실 건데 자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K가 2인 거 3인 거 몇 개 안 되니까 요것만 해보시고 여기까지 확정하고 가면 그 다음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요. 알겠지? 그래서 자 K가 2인 경우에 여기가 0대죠. 0대니까 A3가 여기니까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제끼면 돼요. 곱하면 0 나올 거거든. 음수가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제끼시면 되고 그다음에 K가 이제 3인 경우에는 A3가 이제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고 A4가 여기다 3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6 해서 저게 얼마 나오냐면 2 나옵니다. 알겠죠? 잘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A5는 그러면 여기가 양수니까 다시 여기다가 쫙 넣어서 여기다 이제 쫙 넣어요. 여기다 쫙 넣으면 전항이 이제 2니까 여기다 2고 전항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K가 지금 3이니까 3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이제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9가 나오나 봐요. 알겠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A6 같은 경우에는 A6는 다시 이제 음수니까 또 위로 가요. 짜증나. 그죠? 음수니까 위로 가셔서 전항이 이제 마이너스 9고 그죠? 항의 넘버에 2배 하면 이제 10이고 K가 이제 3이니까 마이너스 3 하시면은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봅니다. 알겠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요거 4개 다 곱하면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니까 K가 3인 게 이제 첫 번째로 답이 된다. 알겠죠? 일단 K가 3인 거 일단 답이다. K는 3인 거 답이다. 오케이. 요거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경우는 위에 케이스로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자, K가 이제 4인 경우, K가 이제 4보다 요것도 됐고, 이제 K가 4보다 크면 당연히 이건 성립하니까 요 조건 달아놓고 그 다음 항까지 확정하고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K가 3은 이게 음수야. 음수니까 다시 이제 위로 가요. 음수니까 여기 위로 가시면은 8-2K 8-2K이고 자 전항의 넘버의 2배 하면 여기 8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이거 16-3K가 되는구나. 여기가 16-3K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게 또 양수냐 음수냐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잘 봐. 이게 0보다 크냐 작냐의 기준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는 좀 멀리 씁시다. A6를 쓸 건데 음수가 되려면 K가 뭐보다 커야 돼? 3분의 16보다 커야 되고 자 3분의 16보다 작은 아이들을 봤을 때는 K가 3분의 16보다 작은 아이들을 봤을 때는 K가 이제 4인 거랑 5인 거거든요. K가 4인 거랑 K가 5인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가지 조금 추가로 더 해보시면 되는데 K가 4인 건 해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 여기가 0 나오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끼시면 되고 K가 5인 것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면은 K가 5일 때 A3가 이제 얼마냐면 K가 5면은 마이너스 3 A4가 얼마냐면 K가 5일 때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A5가 K가 5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3, 5, 15 해서 여기가 1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저기까지 나왔고 자 그다음에 A6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제 1 이거 양수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1 마이너스 10 K가 5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죠.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음수,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면서 K가 5인 것도 두 번째로 답된다. 알겠지? K가 5인 것도 답된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제 맨 마지막 요 경우만 가보면 되겠네요. K가 3분의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좀 잘 봐봐.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해보면 이것저것 사고력 뭔가 이제 헷갈리지 않고 막 본인이 하기 싫을 때 막 꼼꼼하게 미스 없이 푸는 이거 연습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 자, 3분의 16보다 크면 이거 음수죠. 음수니까 이제 위로 갑시다. 위로 가시면 여기 16-3K 전항은 16-3K 16-3K이고 항의 넘버의 5배 하면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K 하면은 26-4K 이렇게 되지 않나.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6-4K인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라고 생각하고 음이라고 생각하고 풀었고 자 K가 4보다 크니까 이것도 음이라고 생각하고 풀었고 K가 4보다 크면 이것도 뭐야? 음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던 거 맞죠? 그죠? 음이라고 생각하고 풀었던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세 개가 연장 음이니까 이게 넷이 다 곱해서 음수 나오려면 이 새끼는 양수여야 된다. 우리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4K
4K이고 여기 26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4로 나누면 K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6해서 2분의 13 정도 되나 봐요. 알겠지? 2분의 13보다 작고 2분의 13보다 작고 5 아니고 5 넘어가는 애 중에 3분의 16 넘어가는 아이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K가 6밖에 없다. 그래서 K가 6이 되는 게 추가로 답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저렇게 세 가지를 정답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지. 뭐 늘상 나오던 짜증나는 점화식인데 저거 뭐 일단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점화식은 꾸준히 몇 문제씩 풀어보시는 게 좋고 뭐 점화식 내가 박사를 내겠어 하고 막 여러분들 한 200문제 갖다 푼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주일에 적당량을 한두 문제 정도의 심화 문제를 풀어보시고 매주 겪어보시는 게 좋고 제가 나가는 컨텐츠의 테스트에 매주 실려 있으니까 한두 문제씩 좋은 문제들 풀어보시면 꾸준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거 풀려면 다른 문제들 잘 풀어야 돼. 다른 문제들이 흔들림 없이 풀려 있어야 여러분들이 쟤를 손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에 이제 gx가 있는데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늘상 하는 원칙 두 가지는 있잖아. 미분치시고 g'x가 fx니까 도함수가 이제 2차 함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자, 아래 끝, 위 끝 같아지는 값 대입하면 쥐빵이 빵이다. 요 생각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근데 조건 두 가지 있어요. x가 1보다 크면은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g4보다 크거나 같다. 왠지 뭔가 이제 최소값 느낌이 들죠. G4가 왠지 최소값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주로 나오는 값들이고, 그다음에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도함수가 이제 2차 함수입니다.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g'x가 fx여서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gx는 3차 함수 1 확률이 높죠. 3차 함수 1 확률이 높고 이제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의 가장 낮은 값이 G4란 얘기가 왠지 여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데 잡히면 여기가 G4면 더 낮은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더 낮은데요. 그래서 이제 1보다 크다는 조건 달았으니까 1이 이 근처 위쪽으로 가 있으면 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함수가 이제 G빵이 빵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X축과 만나기는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만난다. 0 이런 데서 만나면은 1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1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이제 G4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하게 되죠. 그지?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게 절대값 gx의 최소값이 이제 절대값 g3과 같다는 얘기인데, 저 절대값 씌우면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습니다. 절대값의 최소값은 항상 0이다. 이게 절대값 씌우는 함수의 최소값은 항상 0이어서 이런 지점이 최소값인데, 그 지점이 이제 g3이란 얘기는 4의 살짝 왼쪽 지점을 3으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0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인수 하나만 더 잡으면 식 완성되니까, 자,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우실 때는 항상 원래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푼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잘 봐. 이게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면 이 적분했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몇이겠니? 3분의 1이어야 3분의 1 x 3승으로 시작해야 미분치면 최고차항 계수가 1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인수가 이제 0이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어. 3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까지 하셔서 알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4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거잖아. 그치? 4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 보시면은, 자, G' 4 하시면은 이제 곱미분 막 때릴 거잖아. 이거 미분 쳐서 4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고,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가운데 거 미분치고 대입하면 4 마이너스 알파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요금 가리고 뭐 곱미분 딱 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서, 자, 이게 이제 8 마이너스 3분의 5 알파가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 0이래. 그죠? 기울기 0이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쥐지고 볶으면 알파가 저게 5분의 24라고 구하시면은 일단 식이 완성이 되었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 알파 대신에
제가 5분의 24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F9의 값을 구하니까 이거 미분 쳐서 9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뭐 전기하시던 곱미분 하시던 곱미분 하셔서 그냥 9 대입하시면 정답이 39가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뭐 전형적인 수투 문제고 그냥 그래프 좀 많이 킬러 기출 문제나 적당한 수준의 NJ들을 풀어봤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이렇게 낼 줄은 몰랐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찍어서 자꾸 이제 학생들이 5번으로 찍어서 자꾸 맞고, 그죠? 작년 초등에서 1번으로 한번 내봤는데 새끼들 다 틀리고 찍어서 새끼들 미안합니다. 표현 죄송합니다. 평소에 쓰던 용어들이 학생들이 맨날 틀리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찍어서 맞을 확률, 그냥 각각 이제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도록, 그죠? 8분의 1의 확률로 맞출 수 있도록 좀 줄여줬는데, 주관식을 이렇게 내도 되나 좀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유의미한 게 일단 지수로그 함수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지? 지수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한 2년간 안 나와서 좀 접어두고 있었는데, 좀 꺼내와서 다시 좀 연습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1번에, 자, 일단은, 자, y는 그림을 지수로그 함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하는 거고 로그 2의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t가 있습니다. y는 2의 x-t.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 둘이 이제 다음 규칙에 따라 아무튼 움직입니다. 쟤들 움직였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리면은 이제 2의 x를 평행 이동하면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옵니다. 2의 x승을 t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점 오른쪽으로 쭉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길 건데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t만큼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놈과의 교점 이거, 두 번째 t만의 교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저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다. 알겠지? 아무튼 저게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개형으로만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기억번에서 F1이 1이고 F2가 2라고 했는데 뭐 기억번, 니은번 정도는 쉽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 알겠지? 기억번은 자 F1 하시면 이제 y는 1-로그 2의 x고 1-로그 2의 x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는 이렇게 딱 그려서 자 y는 2의 x-1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f1이 어차피 여기가 이제 f1이잖아요. 그죠? f1이 1이냐? 자, 이게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여기다 1을 대입해서 높이가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오고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 1 나와서 이거는 맞구나. 첫 번째 거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또 적당히 옮겨서 y는 2-로그 2의 x고 자, 두 번째로 슉 그려서 이제 y는 2의 이제 x-2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f2거든요. 문제 얘가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1이냐라고 F2가 2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다 이제 2 넣으시면은 여기다 2 넣으시면은 요거 2-1이니까 얘도 1 나오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얘 0승이어서 1이니까 이것도 교점이 되는 게 맞구나. F2가 2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서 F2라고 F2랑 같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이제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직관적으로는 아까 내가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좀 일로 나오고 세 번째 이쪽으로 가니까 x좌표 이게 좀 오른쪽으로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들죠. 그래서 느낌은 드는데 얘까지는 이제 찍어서 맞출 수 있어.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디귿번이 좀 어렵죠. 그지? 그래 디귿번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기 봐봐. 디귿번에 좀 정확한 얘기는 얘가 디귿번까지 하고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디귿번의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ft가 t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그럼 저 i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첫 번째로 자 y는 2의 x-t의 그래프를 그려. y는 2의 x-t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이런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이제 ft라고 해. 그죠? ft라고 해. 그럼 ft가 t보다 큰지 확인하고 싶으면 t가 왼쪽에 있다는 거 확인해 시켜드리면 되죠. 이게 t가 왼쪽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ft는 교점에 있으니까 여기다 t 대입하면 얘 0승이니까 1이고 여기다가 t
t 대입하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t잖아. t 마이너스 로그 2의 t니까 자, 이것이 얘가 위에 있으면 이제 내려가면서 올라가서 만나야 되니까 ft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함수값으로 확인하는 거야. 근데 작년에 공부 안 했으면 되게 힘들 거야. 이거 너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좀 당연한 함수값으로 대소 비교하는 건 당연한 패턴인데 이게 이제 예전 기출 문제를 막 푸는 사람들은 괜찮고 학원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뭐 최근에 안 나와서 잘 안 다뤄들었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냥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게 이제 내가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항상 1보다 크니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의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면은 가볍게 여러분들 이제 로그 2의 t를 넘기고 이거 t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해서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대소 비교가 된다는 얘기고,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1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기면서 1에서 2 사이에서는 얘가 위에 있단 말이지. 로그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킨다는 얘기지.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서 발레가 되고 나머지는 t-1이 여기도 더 위에 있고 여기도 더 위에 있으니까 다 되는데 여기가 문제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면 디귿번이 틀렸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 멋있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냐면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교점을 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점을 구해요. 이게 조금 멋있는 생각인데 한번 잘 봐봐. 자, 근데 그래프 두 개가 양쪽으로 다 움직이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는 해를 구하는데 로그 2의 x를 이쪽으로 넘겨요. 로그 2의 x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넘겨. 그럼 t-2의 x-t 정도의 그래프로 좀 그려도 되겠지. 이가요? 자,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프가 이제 t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고 얘는 고정 그래프야. 그치? 고정 그래프니까 자, 요거는 고정으로 그려놓고 요 그래프만 움직이면서 교점을 찾으면 대충의 그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저 i를 봤을 때 y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깁니다. y 로그 2x 이렇게 생기고 고정방으로 좀 그려 놓으시고,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잘 봐. 이 그래프를 좀 그려 보실 건데 이 그래프를 t가 있으니까 맘대로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얘가 지나가는 정점 있잖아. 지수함수가 지나가는 정점은 지수가 0인 지점이야. 그럼 지수가 0인 지점이어서 x에다가 내가 t를 대입하면 x에다 t 대입하면 이게 몇 나오면서 0승 나오면서 이게 0승은 1이면서 저게 t,t-1을 지나는 지수함수다. 알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지수함수고, 그리고 이거 미수가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마이너스 붙이면 아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개형의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t,t-1을 지나간다라고 치면은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t,t-1은 다 이런 데 존재하거든요. 무조건. 왜? 이 y는 x-1 위에 당연히 t,t-1은 존재하지 않겠니? 맞아? t,t-1은 존재할 테니까 저 지수함수가 점점 이렇게 옮겨오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저 이해 가십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교점은 계속 오른쪽으로 커지는 게 맞으니까 니은번은 맞을 거고, 그죠? 뭔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가 그죠? 여기를 지날 때 둘이 만나는구나. 알겠지? 이런 것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얘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발레가 된다라는 것까지 디귿번까지 그냥 한꺼번에 풀릴 수는 있습니다. 좀 멋있는 생각인데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좋은 생각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아까 처음에 풀었던 대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맞고요. 일단 지수로그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